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자, 이 수저론에 관한 이야기 4, 5년 전에 사회적으로 크게 부상이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해서는 일상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수저론을 읽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나는 지금 흙수저인데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어,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한 작은 노력을 하게 된다면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어도 윗단계 수저로,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위의 단계 수저로 올라갈 수 있는, 예, 어떠한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렇습니다. 수조론, 그 안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라는 주제로 오늘 제 토크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 5년 전에, 예, 인터넷상에 회자되었던, 수조론, 수조론에 관한 표입니다. 예,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렇게 이제 네 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 단계별로 자산 구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흑수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 1억 원 이하, 그리고 상위 50% 이하,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 뭐 그렇게 표현은 나와 있고요. 동수저는 자산 5억 이상, 연수입 5,500만 원 이상, 예, 상위 10% 이상. 은수저는 자산 10억 이상, 연수입 8천만 원 이상의 가구 상위 5% 이상. 금수저는 자산 20억 이상의 가구 수입 연 2억 이상, 상위 1%다. 뭐 이렇게, 예, 수저론의, 예, 기준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좀 어떤 통계적인 수치보다는 직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당시 4, 5년 전에 이러한 표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이 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하시기도 하고, 혹은 저 표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니냐, 나는 뭐랄까 동수저인데 운수저의 기준으로는 운수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표, 예, 뭐 4, 5년 지난 현재는 조금 기준이 조금 더 상향됐겠지만, 예, 이 수조론이 회자된 이후에 아예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 수조론이 일상적인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나 흑수저로 생각되는 많은 분들께서, 본인은 흑수저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께서, 자, 그 윗단계로 올라가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금수저가 될 수 없는 나의 운명이, 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하지만, 우리 좀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층 간의 이동이 과거에 비해서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예. 예전에 고도성장기 때는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장사를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순간에 장사를 잘해서 재산이 순식간에 크게 불어나신 분들도 있고, 우연치 않게 내가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좋은 땅이어서, 논밭이 몇만 평 있는데 좋은 땅이어서 순식간에 금수저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도 성장기, 인플레이션 시기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현재는 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미리 포기하지는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게 되면요, 예, 우리가 비록 흑수저지만 금속 수저로, 적어도 금속 수저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옛날처럼 쉽게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뭐 단숨에 올라서긴 어렵더라도, 흑수저에서 동수저,
은수저까지는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흑수저 단계에 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자,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 자, 왜냐? 대부분의 흑수저. 자, 뭐 보통은 저소득층도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이제 소득을 하시는 분, 소득을 얻는 분들도 흑수저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흑수저인 분들의 대부분의 상황이 돈을 보수적으로 관리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이 돈도 잃게 되면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투자의 개념보다는 은행이나 원금 보존이 되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말고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나면요. 자, 체감상 이자율은 마이너스가 되고 맙니다. 인플레이션 쫓아가면 다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금을 십수년을 했는데 결국은 뭐 집값이 올라서 끝났다. 또는 다른 게 더 물가가 더 올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보수적인 투자, 보수적으로 예금과 같은 안전한 투자 대상만 추가하게 되면요. 결국 화폐의 교환 가치만 떨어뜨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게 되고 결국 그 흑수저에서 획기적으로 탈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주택, 재화, 서비스 등의 가격이 더 빨리 상승하면서 화폐의 교환 가치가 은행 예금 같은 안전한 곳에 넣어두었더니 더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조금 시야를 바꿔서 보수적인 투자에서 약간만 확 돌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약간만 돌리게 되면요. 자, 금속수저, 금수저까지는 아닙니다. 금속수저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20대 청년이 30년간 매달 100만 원씩 연복리 5%로 자산을 불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적립하니까 이게 1년에 1200만 원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적립을 하는데 연복리 5% 수익률로 자산을 불려간다 하면 어떤 결과가 30년 뒤에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5%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은행 예금이 2%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예.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5%가 뭐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처럼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일정 부분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시야를 넓혀서 뭐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는 금융상품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리스크를 감내하고 어떤 채권 시장에서의 회사채를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든가 뭐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게 되면요. 수익률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거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 5%씩 한 달에 100만 원, 연 1200만 원씩 30년을 적립을 하게 되면요. 단순하게 30년을 적립하면 4억 2천만 원이죠. 하지만 그 수치는 연 5%의 복리 수익률 덕분에 자, 7억 9,726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적립할 때보다 더 큰 자산으로 불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수치를 자, 우리가 자주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자, 엑셀을 이용해서
자, 저 수치를 수시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엑셀 함수 중에는요. 이거. 자, 엑셀 함수 중엔 FV라는 함수가 있어요. Future Value, 미래에 얼마가 될지 그것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가로치고 연환산 수익률, 연수익률. 자, 5%면 0.05죠. 그리고 1년에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자, 개념상 계산하기 편하게 만 단위는 빼겠습니다. 1200만 원. 그리고 몇 년 동안 할 것이냐? 30년. 자, 그리고 얼마씩 할 것이냐? 자, 1년에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요. 계산값이 이렇게 탁 나옵니다. 7억 9,727만 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쉽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저 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조금 이제 노력을 더해서 1년에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으로 증액을 하게 될 경우에는 15억 9천만 원으로 30년 뒤에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러 가지 투자 연구를 통해서 연복리 수익률을 5%가 아니고 한 7%, 2%포인트만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산이 22억 6천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재밌는 엑셀의 기능이죠. FV 함수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자산을 불려가게 되면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위험을 각오하면 돈을 날린다.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베블런이라는 경제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 현재 상황이라도 지켜야 되는 심리 때문에 보수적으로 간다. 자, 그런데 조금만 방향을 틀으면 길은 보입니다. 제가 제 토크와 증시 토크를 통해서 자주 언급드리는 자산 배분 전략. 자산 배분 전략. 이것을 취하시게 되면요. 자, 작지만 가능성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50 전략이라는 경우에는 자, 안전자산의 50%, 그리고 주식형 펀드나 인덱스 펀드 같은 위험자산 50% 투자해서 1년에 한 번씩만 리밸런싱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수익률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 지금이 만약 흑수저다 한다면은 금속 수저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신감을 잃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현재 금속 수저이신 분들 보게 되면은 자칫 그 지금 금속 수저 레벨조차 잃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산관리 내지는 재테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고액 연봉자들에게서 많이 보여요. 부부 합산 순소득이 연간 1억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 순자산 어떤 그 손익 계정이 가계 계정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배보다 소비의 배꼽이 더 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자산을 계속 녹여먹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은수저, 동수저 등의 금속수저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소득이 끊겨버리거는 퇴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 순식간에 흑수저로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 성향은 엄청나게 큰데 갑자기 소득이 단절됐다? 그럴 경우에는 적자,
적자가 매우 심각하게 다른 가정보다도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우연히 어떤 예능 프로에서 봤더니 자, 어떤 돈 잘 버는 어떤 분이 출연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친구들한테 만날 때마다 기백만 원씩 쓰이는 술값을 쓰다 보니까 분명 고액 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집에는 돈을 갖다 주지 못하고 가게의 경제는 적자인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명 저분은 받는 소득 입장에서는 금수저이겠지만 가게 입장에서는 흑수저로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금속 수저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엉뚱한 곳에 돈을 쓰지만 않으면요. 자, 최소한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속 수저 수준의 자산을 자녀분한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자녀분은 뭐 합리적으로 또는 현명하게 재테크를 하면서 거기서 또 한 번 더 도약을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이 재테크의 3원칙을 잊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전에 보게 되면은 제 지인 중에 좀 어려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흑수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자, 매년 30만 원씩 모아서 자산을 불려가겠다. 물론 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요. 저기서 점점점 적립금이 늘어나고 더 좋은 투자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투자를 위해서 적립하기 시작한 돈은요. 절대 뺏쓰지 않겠다.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흑수저분들이 재산이 어느 정도 고이면 갑자기 집에 일이 꼭 터져요. 그러면은 투자에 넣어뒀던 돈, 그 돈이 나중에 불어나서 여러분을 금수저로 만들 그러한 중요한 밑거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녹여서 쓰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 모으기 시작하고 불린 돈은 절대 빼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하시고 모으고 불리고 지키기, 이 재테크의 3원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요 각 단계별로 보게 되면은 윗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그 부러움 의욕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차근차근 재테크 과정을 밟아 가신다면요. 어느 날 여러분들도 그 단계에 올라가 계실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꼭 힘내어 재테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러펀드의 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재테크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